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든든한 길잡이 1타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보시면은 진짜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 왜 이러냐, 도대체 언제까지 고금리가 발목을 잡을까,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최근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물인 닐 카시카리나, 케빈 워시 같은 인물들이 연내에 1회 이상 추가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시장을 흔들어냈고,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이란 간의 국지전이 벌어질 때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하방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상방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매일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다 보니 많은 종목들이 금리에 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일수록 더 약세를 보이고, 특히 코스피 종목 대비 코스닥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하기가 아마 체감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공포, 금리 더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이 걱정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 금리 환경의 피크아웃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매파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의 끝자락에 다가와 있고, 지금부터는 금리가 조금은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동안 짓눌려 있던 주식들이 엄청나게 튀어오를 타이밍이 왔다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시장이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시장이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계좌를 불려서 나가야 되는지 명확한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시장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현재 시장의 상황을 냉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주변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바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물가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고,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도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 소비자 물가가 꽤나 체감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소비자 물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단어들을 들어봤을 텐데, 그냥 딱 부러지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서 지금 디젤, 가솔린 가격 얼마입니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물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는 많이 높아져 있다 보니 지금 미국 새로운 우리 또 파월 이후에 연준 의장으로 들어선 케빈 워시 같은 인물들이 계속 연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좀 시사하고 있는 상태고, 다가오는 6월 18일이 FOMC 회의입니다. 바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금리를 볼 것이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데 주식을 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경제 지표나 경제적으로만 접근해 본다면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과 심리의 반전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올해 돈결로 갈 것 같고 2027년에는 인상을 하는 코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 지표들이 너무 높게 나오면서 이미
국채금리라는 이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극단적인 매파적 발언이 쏟아지는 구간에서는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단기 고점을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 환경의 피크아웃이라고 부르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전환점이 됩니다. 자, 더 이상 나올 나쁜 뉴스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이미 시장은 연내에 그 금리 인상을 1회 정도 할 거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해 왔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그만큼의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지표가 꺾이거나 온화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시장금리, 자, 이 국채금리는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는 명목금리라고 하죠. 근데 시장금리는 떨어질 수 있고 하향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금리가 안정화를 찾고 금리 변동성이 완화될 때 저는 시장의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강할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6월 18일 FC 회의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들 예상하고 있는 반대, 매파적인 발언은 오가겠지만 분명히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고 계속적으로 좀 시장 물가를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시장금리가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침 6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미국과 이란 간에 어느 정도의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좀 하락 안정되면서 그동안 90달러, 100달러 사이에 있던 이 국제 유가가 어느덧 80달러를 깨지면서 70달러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전에 올라갔던 국채금리보다는 좀 하락 안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저는 단순하게 명목금리인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의 상승이 아닙니다. 결국 시장금리인 국채금리가 하락 안정화되는 것도 결국은 주식시장에 돈이 돌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내지는 현금이 짱짱한 가치주들이 상대적 방어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방어주 개념이 상당히 좀 적어서 미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펩시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시장금리가 살짝 하향 안정화되면 펩시, 코카콜라,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기업에 가던 돈이 다시 빅테크, AI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성장주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학의 복잡한 수식 다 빼고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주라는 건 미래에 벌어들일 엄청난 돈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주가를 평가받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돈에 가해지는 할인율이 커지니까 주가가 힘을 못 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이 할인율이 뚝 떨어지면서 성장주들의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금리 안정화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전술적 유용성을 배가시키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긍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금리가 하락하면 바이오가 상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역시 금리가 하락하면 바이오가 올라갈 거야 라고 지금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성장주가 과거의 바이오, 과거의 엔터, 과거의 게임주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거의 성장주가 지금의 성장주가 계속될 수는 없고, 성장주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가장 먼 미래에 크게 돈을 벌 것 같은 기업, 기대 가치가 큰 기업들이 매년 바뀔 수밖에 없고, 지금의 성장주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AI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만 자리를 잡아도 돈이 가장 먼저 몰리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의 성장주입니다. 자, AI로 대변되는 기업이죠.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기기와 똑같이 AI 테마를 받고 있는 조선, 그 다음에 조선과 비슷한 부류의 방산, 원전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하드웨어 패권 경쟁의 최대 수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의 기준으로 봐도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되고,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은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투신 쪽 수급도 보면은 SK하이닉스, HPSP,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과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결국은 이런 전력기기 업종들을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결국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AI 하드웨어 패권 경쟁의 최대 수혜주이며,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 엔진, 조선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엔진이 들어가거나 내지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거에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 및 빅테크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슈퍼사이클의 초입이고, 방산, K방산 글로벌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며, 원전, AI 데이터 센터발 에너지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오라클의 투자 확대 발표한 것을 보셨죠? 오라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돈 좀 벌지 왜 또 투자를 늘리냐 라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수익화 모델이 딜레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반대급부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너희들끼리 치열하게 싸워라.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메모리 반도체 공급해줄 테니, 이게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빅테크들의 치킨 게임 속에서 반도체 하드웨어 수요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과 그리고 내년 2027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이더라도 마치 공포감을 주면서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던져야 되나 고민을 하지만, 항상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조정받고 반등을 하고를 반복하는 만큼, 저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유사하게 원익 IPS라든지 PSK 같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소재주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를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보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 그 뒤에 뒤따라오며, 삼성하이닉스가 꺾이고 나서 반도체 소부장은 좀 더 주가가 더 상승한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아직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여전히 싸고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안정이 찾아오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국가 단위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수주 산업인 조선, 그 다음에 전력기기, 방산, 원전 같은 기업들이 바로 대표적인 수혜가 되죠. 그래서 6월 15일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하자마자, 유가가 84달러까지 지금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 나온 종목이 첫 번째는 조선업종,
가장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강세,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자, 수주산업인 조선의 친환경성 교체 수요가 금리가 낮아지면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조선 업종들이 장기 박스권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안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고민이 많은 구간이라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닥을 반복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저항대에서 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거지, 바닥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은 지금 시장에 유효하다라고 보며, 하나오션과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지금 시장의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여러분들이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주봉에서 기존에 우리가 추세를 몇 주선을 지지받고 가느냐, 이동평균선에서 2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면 20주선이 추세 구간입니다. 추세선을 지키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타고 가는 식으로 이 추세에 동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또 전력기기 업종들,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양의 전력입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주기와 맞물려서 변압기, 전선 같은 전력기기 쇼티지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4월, 5월부터 고점 찍고 나서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가장 많은 업종이 전력기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국채금리 인하만 돼도, 금리 변동성이 완화만 돼도 이런 업종들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실제로 6월 15일 미국과 이란 간에 휴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실제로 반도체, 삼성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조선과 전력기기가 가장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추세대가 이탈되는 게 아니라 추세를 지지받는 선에서의 반등이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슈퍼사이클의 주가가 결국 추세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대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의 반등에서의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은 저는 주워 담아야 될 때다. 그러니까 즉 상승을 쫓아갈 때가 아니라 쉬어가면은 오히려 매수로 공략을 해라, 요렇게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파적 금리 환경의 피크아웃 가능성과 그로 인해 다가올 성장주, 특히 반도체, 조방원, 전력기기 중심의 주도주 장세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남들이 기회를 잡고 저 멀리 달아날 때 우리는 구경만 하거나 오히려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장은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찾아온 굉장히 큰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은 좋은데 혼자서 매매하려니 타이밍을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정확히 얼마에 사야 될지 중심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실시간으로 운용하는 텔레그램 교육 강의실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주도주들의 실시간 시황문은 물론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설명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남들은 어떤 정보로 돈을 벌고 있는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들 한 줄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